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의 화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치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권리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비싼 것이지만,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낮게 형성이 되겠죠. 기존 한국 시장의 밸류가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회사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도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딱히 없고 결국은 가격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주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당연히 그 주가가 높게 책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의 지배주주들은 대부분 상속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길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높여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제대로 밸류업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가의 상승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 주주, 소액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특례 규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을 보겠습니다. 1.5% 이상의 지분이 확보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총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사, 감사 선임을 하자는 제안 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1.5% 이상의 지분이 확보되면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청구가 가능한데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검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회사의 업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된 것 같은 의심이 강하게 드는 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터진 뒤에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보다 우선 검사인 선임을 통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항입니다. 1% 자본금이 1000억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의 지분이 있다면 주주는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제한권이란 일정한 사안을 주주총회의 안건과 요령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액 주주들은 연대하에서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에 관해서 주주 제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삼성물산에서 배당이랑 자사주 취득 관련된 주주 제한이 모두 부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결과는 물론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방금 소개해드린 법 규정을 통해서 주주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항입니다. 0.5% 자본금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0.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 해임 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이 부결될 경우 일부 주주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주주들에 의해 이사 해임 해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평소 이사들도 소액 주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놓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겠죠. 적어도 고압적이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대놓고 펼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항입니다. 0.1%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0.0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비위 사실을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열사나 내부자 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계정부 열람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회사를 위해서는 했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소송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5항입니다. 0.5%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0.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사의 위법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6항입니다. 주주대표 소송 규정이고요. 0.0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는 이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겠죠. 그러나 이사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작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겠죠. 따라서 주주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잘못한 이사에게 배상을 받아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항입니다. 6항과 비슷한데요. 0.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소수주주를 위한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소수주주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물론 여러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가결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관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사들로 하여금 소액주주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거나 소액주주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추후 자신이 언제라도 소송을 당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다들 지배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소액주주들도 얼마든지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적어도 대놓고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호재성 정보도 제대로 공시하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도 IR팀에서도 제대로 받지도 않는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내가 회사의 주주라는 것은 다른 주주들과 내가 동업자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동업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맞고 창업자의 뜻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상장을 했다는 것은 일단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는 상장 시장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개인 투자자들도 동업자로 봐줘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배주주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왜곡된 기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회사도 마음대로 분할하고 경영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 왔죠. 결국은 동업관계에서 이득은 나만 가져가고 다른 동업자한테는 손해가 가는 결정을 내린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대주주가 알아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결국은 내가 나서서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특정한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과 회사를 위해서도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